자, 이번 시간에 부가가세 관련된 2018 개정 내용을 교재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세세 관련해 가지고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살펴봤던 내용은 뭐냐면요.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사업에 포괄적 양도가 있었다. 조세의 물납이 있었다. 그리고 공매라든지 강제 경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용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부터 새롭게 등장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신탁 재산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위탁자와 수탁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위탁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부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라는 것은 그 부탁을 들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신탁 재산이라고 했는데 위탁자가 자신이 그 재산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그걸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탁 재산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관리와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신탁 재산을 갖다가 이전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계약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신탁이 종료가 돼서 다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해가지고 이전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해서 이전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탁이 종료가 돼서 수탁자한테서 위탁자로 다시 이전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수탁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 그러면 예전의 수탁자한테서 새롭게 수탁자로 해서 넘어가겠죠. 이런 경우다라고 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신탁재산 소유권 관련했을 때 지금 1번 그러니까 위탁자한테서 수탁자로 해서 이전되는 경우, 두 번째는 신탁의 종료가 돼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련했을 때는 수탁자가 변경이 돼서 새롭게 수탁자한테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다라고 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개인 음식점업을 갖다가 영위하는 분들이 계시죠. 기존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108분의 8로 해서 의제매입세 공제율을 갖다가 반영했었습니다. 2018년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 율 자체의 변화는 일단 기본적인 원칙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똑같이 이제 108분의 8로 돼 있는데 다만 여기서 단서가 들어갑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과세표준이요.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이런 개인 음식업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한다면 한시적으로 108분의 8이 아니라 109분의 9로 해서 요 율을 갖다가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영세 개인 음식업자를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율을 갖다가 인상을 하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느냐? 2년간 한시적으로 해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까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제가 파일 형태로 해서 제공해 드릴 거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제매입세 공제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 재활용 폐자원 관련했을 때 매입세 공제가 있습니다.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 공제가 있죠. 자, 이 공제 관련했을 때 중고자동차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중고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율이 109분의 9로 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고자동차의 어떤 지원을 위해서 관련된 율을 갖다가 2018년부터 어떻게 해요? 110분의 10으로 해가지고 인상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영구적으로 계속될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한시적으로 1년간 이 내용을 적용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율이 110분의 10으로 해서 이제 한시적으로 인상이 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 관련해 가지고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가산세. 우리가 이제 가산세 관련했을 때 가공거래와 위장거래를 갖다 이제 구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이 두 가지를 구분했지만 각각의 가산세율 자체는 동일하게 공급가액이 2%라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공거래 관련했을 때 내용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가산세율을 갖다가 인상을 했다라는 거죠.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가공거래와 그 다음에 위장거래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위에 나와 있는 가공거래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거래가 없었지만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해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갖다 발행한다는 것은 A라는 사업자가 B라는 사업자한테 재화를 공급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가로서 금액을 지급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거래와 관련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가지고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거래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데 단순하게 둘 사업자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세금계산서가 오고 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가공거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위장거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군대 아니면 군 영화를 보시면은 위장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외형을 드러나기가 좀 그러기 때문에 여기 얼굴에다가 뭐 크림도 바르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숲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를 갖다 막 이렇게 심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위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기서의 위장 거래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실제 거래는 A와 B 사이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A가 여차저차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말미암아서 본인 명의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다. 혹은 다른 자기의 명의가 있지만 사업자가 있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드러내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C라는 사업자를 끌어와서 여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위장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가가치 수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위법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장거래 관련했을 때도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두 개의 거래를 갖다 비교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훨씬 더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 위에 나와 있는 이 가공거래 같은 경우는 실제 실물이 전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얘보다 가공거래가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제재를 많이 둬야 될 어떤 거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018년도 가산세 관련된 내용에서 이 가공거래에 대한 가산세를 갖다가 인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면 가공거래나 위장거래 모두 다 2%에 대한 공급가에 가산세가 적용이 됐는데 2018년부터 이걸 갖다가 이게 3%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2%로 해서 내용을 갖다가 구분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가공거래 관련했을 때 내용을 훨씬 더 제재를 강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내용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가공거래를 갖다 했을 때 A가 B한테 실제 거래는 없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한다면 발행한 사람이나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 역시 마찬가지요. 마찬가지 어떤 불법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협조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둘 다 관련된 가산세 제재를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어떻게 해요? 3%로 해서 공급가액 대비해서 가산세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세금계산서 관련했을 때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 거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 원에 10만 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부풀려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경우인데
과거에는요, 이게 이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고 해서 공급가액의 1%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을 했는데 이건 역시 전체적인 부가가치세의 어떤 시장 흐름에서 큰 틀을 깨버리는 아주 위법적인 요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역시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산세율을 갖다가 2%로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발급자뿐만 아니라 수취자까지도 어떻게 해요? 관련된 가산세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이제 참고하시면 가산세 관련했을 때 예전과 좀 다르게 강화된 부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하면 가공거래에 있어서의 가산세율을 갖다가 2%에서 3%로 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 모두 다 이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 있어서 1%가 아니라 2%로 해서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가산세에 적용을 받도록 부가가치세 관련된 내용이 개정이 됐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부가세 관련된 2018년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관련된 파일을 갖다가 같이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